자, 법보다 주먹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무래도 전형수 씨 극단적 선택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 전형수 씨가 어떤 분이냐 네. 먼저 말씀드리면 예. 이분은 이제 1959년 전라도 그 강진 있잖아요. 강진. 네, 네. 옛날에 다산 정약용이 기양 갔던 강진 출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경희대 경영학과 넣었습니다. 경희대. 네. 넣자마자 이제 78년부터 성남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78년부터. 아마 성남시에서는 이제 최초로 자체 승진한 부이사관까지. 그래요. 부이사관 하면 이제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상급이잖아요. 네. 자체 이제 승진한 주로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 중에 널공이 있고 어공이 있잖아요. 네. 어쩌다 공무원 된 어공의 탑은 정진상이고 어공 탑은 그리고 이제 직업적 공무원 있잖아요. 널공의 탑은 전형수 씨다. 이런 데 평가가 있고 네. 정진상도 이제 전형수 이분한테는 깍듯하게 선배로서 네. 예우를 한 상당히 평가는 좋아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다음에 추진력도 있고 상당히 입이 무겁고 해서 이제 상당히 신망받는 이런 데 공무원입니다. 그 전형수 씨가 이제 부의사관 상급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급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100만의 특례시가 되면서 이제 그런 그 보직들이 새로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수 씨가 3급까지 성남시청에서 일하면서 3급까지 됐다면 이거는 이재명의 아주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무의 정진상 그리고 행정의 전형수라고 불릴 만큼 김용희보다는 훨씬 더 또 어떤 면에서는 정신상보다도 더 이 성남의 시정과 이재명의 시정 도정을 잘 아는 그런 정말 핵심 측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가요 거의 다 이게 이재명 범죄에는 거의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실명을 좀 이게 거론했는데 네.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 있잖아요. 네. 네. 힐튼 호텔. 이거는 이제 5단계 상향됐거든요. 5단계. 원래는 이제 백현동은 4단계고. 백현동보다 더하네. 예. 그게 유원지가 이제 호텔이 들었었잖아요. 거기에 7명 피고발인 이름을 보니까 1번이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정진상, 그리고 이제 전형수 씨가 돼 있어요. 그때 행정기획국장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안필준, 그다음에 황성택이 물론 주범 뭐 이렇지만 그다음에 바지 대표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7명 있고 이 말은 이제 정자동에 지금 성남 FC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게 거론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성남 FC 후원금 할 때 네이버 있잖아요. 네. 40억. 네, 그거는 이제 이미 입건이 돼 있어요. 네, 그거 딜한 사람이라면서요. 예, 입건이 돼 있죠. 이미 이제 그거는 뭐 한번 수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2,402호 있잖아요. 옆집. 이것도 이게 관련돼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옆집에 GH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있잖아요. 네. GH가 이제 합숙소 명목으로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현욱이가 사장이었잖아요. 리틀 이재명. 네. 물러나고 이제 사장 대리 총괄 본부장 하신 게 고전형수 씨입니다. 아, 그래요. 2,402호덕에 관련돼 있고. 네. 저는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쌍방울 문제로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성남 FC 후원금액에 옛날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재명이가 다툴 문제죠.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쌍방울 이화영 재판에서 며칠 전에 이제 쌍방울 쪽에 정인 신문 과정에 전형수 씨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전형수 씨가 그때 이재명이 초대 비서실장 했잖아요. 네. 경기도에 살 때. 이때 서로 조문을 했잖아요. 네. 김성태 모친상에 조문을 갔단 말이에요. 전형수 씨가. 네. 근데 조문을 갔을 때 뭐라 했느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민간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 말은 이제 그 쌍방울 혼자 쓰기에 뭐 임원들 명의로 돈을 밀반 출하가 북한 쪽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경기도하고 합작 묵인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게 그 정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쌍방울 부분이 상당히 그 새로운 정언이 나오면서 네.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2402호도요. 네. 이현욱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거든요. 이런 이제 여러 압박. 네. 이것 때문에 그 괴로워하다가 그래요. 극단적 선택한 게 아니라 봅니다.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전형수 씨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제 일 잘하고 입은 무거운 그런 이제 공무원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김성태 모친상에 가서 쌍방울 관계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지 생각으로 얘기할 리는 없죠. 그렇죠. 특히 그런 그 이 스타일이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이한테 직접 제가 문상태 다녀오겠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하고 아마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면 그걸 거의 저 수첩에 메모 정도 할 정도로 빈틈없이 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의 메시지다라고 객관적인 정황상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혐의는 그런 혐의 때문이고.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중요한 게요. 저는 이제 그 고인을 누가 죽였는가? 이 말은 이제 검찰이 죽였는가? 아니면 이제 이재명이가 죽였느냐? 네. 이걸 이게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그 가능컨대 이재명이가 고 전형수 씨를 죽였다. 이렇게 저는 방송에서 단언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은요 한 번 딱 수사했습니다. 한 번 예. FC 의혹으로. 그리고 이게 변호사가 입회하고 네.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녹화가 돼 있죠. 예. 요즘 이게 뭐 고문하거나 강압 수사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검찰은 존재 이유가 혐의가 있으면 이게 수사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네. 물론 이게 불법 고문하면 안 되지만 네. 검찰이 제가 보기에 뭐 아무 수사도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검찰이 죽인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요. 네. 왜 그럼 저는 이재명을 책임자로 보느냐? 네. 이재명은 이제 그 항상 보면 불법 행위에 부하들을 이렇게 동원합니다. 자기 참모들을 불법에 가담하도록 지시하고 시켜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 전부 이게 나는 모르세. 참모들이 저거 알아낸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해버려요. 네. 지금 이게 보세요. 성남 FC 네이버 수사할 때 정진상이가 만든 문건이 놓잖아요. 놓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허허 그게 정진상이가 그랬단 말인가? 난 몰랐네. 이랬잖아요. 그게 놓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게 김문기 씨가 뭐 초과이익 환수 여의된다. 이렇게 극단성인데 나 김문기 아니 그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래버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배임 책임 놓으니까 야 유동규 내 참모 아니야 척건 아니야. 척건에게 김용이나 정지상 정도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꼬리 잘라버렸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참모들은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본인이 뭘 가담한 거는 잘못이잖아. 지시를 했지만. 그런데 이재명이는 모르시 하는데 내가 이게 진실을 다 밝히고 불라니까 이재명 측의 압박 협박도 많고 그렇죠. 또 이게 인간적인 고뇌도 있겠죠. 그런다 해서 내 혼자 이게 책임질라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러다가 이게 극단적 선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처럼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고 마침내 난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믿고 따랐던 그것도 뭐 1, 2년 어쩌다 잠깐이 아니고 10년 이상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이재명으로부터 이렇게 아주 모멸차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할 때 그 배신감을 씻고 싶다가 마침내 유동규나 남욱이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전용수 씨 같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동규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예. 두 번이나 예. 그 유튜브에 잘 나오잖아요. 본인에게 유동규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려고 자기가 진심을 했던 것 같아. 요즘 이게 인터뷰를 보면. 네. 그런데 구살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게 김만배 씨도 극단적인 선택했다고 본인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만나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지금 이게 보통 5명이라 하잖아요. 유한기 씨, 그다음에 김문기 씨, 그다음에 그 배소연의 네. 그 내연남 있잖아. 네. 김현욱 씨거든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납 주장했던 이병철 씨.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5명이 음.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도 시도했고, 음흠. 그다음에 김만배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벌써 7명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검찰이 뭐 이것만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유독 이재명 근처에만 죽음의 그림자가 어르렁거리자 말이야. 다른 사람들 검찰이 수사 이거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의 그래요. 독특한 그런 게 범죄 행태가 있다는 거죠. 꼬리자락이나. 네. 저는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천지무지랭이님의 슈퍼챗 모닝커피 드시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서 변호사님, 예. 이 전영수 씨가 유서를 남겼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유족들이 아주 완강하게 공개를 거부한답니다. 예. 이제 이 경우에 이게 이제 어쨌든 수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유서를 볼 수 있습니까? 언론에 공개는 안 해도? 먼저 이제 그 부검은 네. 이제 그 원래는 경찰은 부검을 해야 되겠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죠. 아,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데 그건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원래는 필요하면. 예. 근데 이번에 유족이 반대를 하니까 네. 검찰에서 아예 영장을 기각시켜 버렸어요. 아, 예. 검찰에서 경찰이 청구한 부검 영장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기각을 시켜버렸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유서는 공개는 안 하는데 네. 제일 먼저 경찰이 주의나 뭐 유서를 봐야 이게 뭐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하고 뭐 소방이나 몇 군데서 유서를 본 거 이게 기억으로 취재가 돼가지고 지금 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유서는 이제 그 작은 미니 노트 있잖아요. 네. 노트에 6장 분량이 돼 있고 이재명한테 쓰는 게 한 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동료들한테 남긴 것도 있대요. 그건 이제 경찰이나 소방의 기억으로 네. 취재가 된 거고요. 가장 아마 이게 취재가 많이 된 게 동아일보 같아요. 네, 동아일보. 동아일보. 네. 어제는 이제 이게 많이 공개됐죠. 네. 이재명 대표님 정치를 이제 내려놓으시라. 내려놓으시라. 예. 더 이상 내려놓으십시오. 희생은 없어야 된다. 예. 이게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오늘 이제 동아일보 단독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동아일보 단독에 보면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어요.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범죄 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남긴 거죠. 네, 네. 저는 이게 진심이라 봐요. 고인의. 아하.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요. 예. 결국에 자기 정치적 아직까지도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방탄을 하고 모든 걸 이게 부인하면서 전부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게 다 이재명의 정치적 욕심. 네. 아직도 이게 대권에 미련이 있고 꿈을 꾸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때문에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도 이재명이가 계속 이게 정치하겠다고 껍적거리고 욕심 부리고 대권에 하다 보면 네. 계속 이 방탄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모든 책임을 다 밑에 떠넘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화영인들 극단 선대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요. 예. 김용은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희생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심으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본인 혐의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다 이게 너무나 명백한 걸 부인하고 있으니 이분이 볼 때요. 예. 가장 저는 기가 막힌 게 그 2402호 같아요. 2402호 이분이 그때 경영 총괄 본부장이었어요. 저 GH에. 예. 예.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예. 예. 거기에 사장 대리까지 했잖아. 네. 근데 이재명이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GH도 옆집에 이재명 사는지 몰랐다고 지금 잡아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현욱 사장 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10년 가까이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정진상하고 이현욱이가 부산 번외일고 동기인데 네. 근데 옆집에 이재명 사는지 몰랐다? 이재명은 그건 몰랐다? 이걸 전영수 씨가 이걸 어떻게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이걸 이게 본인이 책임을 다 알고 있으면 밝히라. 이게 저는 이번 동아일보가 보도한 네. 이게 아닌가. 쌍방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지금 전영수 씨의 유서에 쓰여 있는 것으로 이제 취재가 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유서로 우리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취재가 된 거는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겁니다. 자,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 정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 자다가 뭔가를 뭐 해가지고 정말 괘씸해서 제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자백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 내가 시켜서 한 겁니다. 하면은 지금 정진상이 김용일을 비롯해서 또 이화영에서 그 밑에 그 쫄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 강도는 좀 약해집니까? 많이 약해지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쌍방울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내를 위해서 300만 불 낸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그렇지. 이화영에게 자기가 방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화영이도 내 심부름 한 거다. 그럼요. 자기가 이게 그 방북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책임이 아주 가벼워지는 거고. 아. 그 전영수 씨가 연결되는 게 네이버 있잖아요. 네. FC 이런 것도 이게 내가 그냥 축구단 운영을 위해서 내가 지시해서 이게 다 후원금 받아왔다. 네. 이러면 이게 심부름한 그때 권한도 없다잖아. 본인 억울하다잖아요. 유서에 권한 행정국장이 권한도 없어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게 그 선처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공무원들까지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7급도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예. 김경수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전벽에 이재명이만 빠지고 다 밑에 기소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이라도 다 여기 그 나의 목을 쳐라. 내가 이게 지시했다. 그 대신에 이게 참모들은 선처해달라. 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 이러면 이게 그 참모들은 뭐 구속이나 기소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걸 뭐 물론 이재명이한테 이걸 기대하는 게 뭐 말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이게 그 옛날에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나의 목을 치라 그랬거든요. 다른 의원도 용서해주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이 이재명이는 모든 게 참모한테 떠넘기면서 자기네게 모르세 이러니까 비극이 지금 이게 7번째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전영수 씨가 죽음으로 마지막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음으로써 더 이상의 희생을 없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정치 내려놓으세요.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니까 혹시 모른다 싶어서.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죄가 굉장히 가벼워진다. 김용만 해도 그래요. 네. 김용이 이제 이거 예를 들어 유동규 씨한테 6억을 받았다. 네. 이러면 이게 내가 썼냐 말이지. 이재명이 경선 비용으로 썼다 하면 네. 김용은 이게 구속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정진상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천화동이 1호 428억 네. 이것도 이게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우리가 저수지로 모아놓은 거다. 이러면 이게 밑에 사람이 구속까지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 이게 구속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저는 고인이 지적한 게 이재명 대표 당신의 책임을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이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서 좀 이게 참모들의 억울한 희생을 막아달라. 이런 이게 간절한 호소가 아닌가. 이재명에게 정말 뼈저리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게 되돌아보고 네. 반성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여기 교동아씨님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난 목숨 내놓을 테니 너는 정치 내려놔라. 이렇게까지 호소한 거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적절한 비유고요. 네. 제가 이제 그 5분이 극단 선택했잖아. 네. 그때마다 이게 이재명이가 한 말을 적어왔어요. 5분이 돌아갈 때마다 네네. 이재명이가 이게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게 없어요. 먼저 이제 그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죠. 유한기 씨. 네. 이분이 그 극단 선택했잖아. 이때 뭘 했냐면 몸통은 두고 주변만 뒤지니까 이런 거 아니냐. 어쨌든 명복을 빈다. 그 몸통이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요. 야, 저는 이게 이렇게 사돈 낱말하는 놈 처음 봤어요. 아니, 자기가 몸통인데 낱말하듯이 몸통은 두고 주변만 터니까 이런 일 아니냐. 어쨌든 명복 빈다. 어쨌든이 뭐야 도대체. 어쨌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렇게 자기가 몸통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게 소름 돋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모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어쨌든이란 단어를 씁니까? 도대체가 이게 정말 인성이 도대체가 이게 사람 인성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 그리고 이제 바로 며칠 뒤에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도시개발공사 개발 사업 1차장이죠. 열흘쯤 있다가 예, 돌아가시죠. 예. 뭐 했냐? 네. 성남시장 재직 중에 몰랐다. 위로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몰랐다고 그러잖아. 음. 몰랐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위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고인 이병철 씨는 오히려 본인을 공격하던 사람이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 빈다 이래놨고요. 진짜 황당한 게 그 김현욱 씨라고 배소연 남편 있잖아요. 그래요. 배소연이가 이재명이가 변호사할 때부터 격리입니다. 법인카드에 다 써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배소연이잖아. 네. 배소연이가 이제 법률상 남편이 있고 그거는 별거하고 그다음에 이분 김현욱 씨하고 이게 동거를 했거든요. 근데 조사하면서 아마 재산 흐름을 조사한 것 같아요. 아하. 배소연 씨가 빌딩이 4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자기 비서의 남편 아닙니까? 어떻게든. 네. 근데 뭐랬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처구니가 없다. 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기 비서에 법인카드 쓴 그 사람이 내연남이고 그것 때문에 조사받다가 극단 선택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수행도 하고 계속 차도 몰고 했잖아요. 부인 차도.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래 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전영수 씨도 검찰이 뭐 압박 수사 때문에 이재명이 때문인가? 내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책임 회피로 이게 바로 이재명의 본 모습이에요. 네. 그래. 이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벌떡 일어나고 싶을 거예요. 억울해서. 네. 어제 유족들이요. 네. 조문을 거의 뭐 이제 그 6시간 이상 조문을 막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원래 1시에 갔거든요. 일정 다 취소하고. 근데 이거 집단에는 꽤 성이 보인다고 뭐 폼을 잡았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정을 오후에 취소하고 1시에 갔는데 이게 유족들이 이재명의 그 조문을 받고 싶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되고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계속 거부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그 6시간 동안 뭐 대체하든지 밖 기다리다가 7시 42분에 한 20분 정도 조문한 거거든요. 네. 그건 아마 이게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설득했을 거야. 조문 못하고 돌아가면 이재명이 이게 그날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아마 이게 그 6시간 대기하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유족들이 진심은 이재명의 조문을 받고 싶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사실상의 조문 거부가 있었다고 지금 정황상 이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뭐 보도는 뭐 이게 이제 부검이 결론이 안 나서 그랬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상의 조문 거부죠. 아, 그럼요. 거기에 부검이야 뭐 경찰하고 판단할 문제인데 이재명 조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저는 유족들의 이제 그 심정이 그 남편 유서에도 노잖아요. 네. 이재명에 대한 그게 그 노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문을 사장 거부한 걸로 보는 게 맞아요. 이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라는 말도 전영수 씨 유서에 있는 걸로 보도가 되는데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이랬는데 이 주변 측근이라는 건 뭘까요? 그건 이제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 봐야죠. 지금 이게 유동규 씨 그 정언에 하면 이재명에게 무리한 걸 말도 안 되는 이게 요구를요 많이 합니다. 거기에 앞장선 게 그 정진상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백현동 있잖아요. 네. 김인섭 씨 허가방이잖아요. 김인섭 씨가 이게 들어가지고 4단계나 올려줘. 그리고 이게 90% 일반 분양 시켜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김인섭 씨가 쳤건 아닙니까? 하고 정지사회가 그 115번 1년에 통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영수 씨가 지급 공무원에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정자동의 그 판교 힐튼 호텔은 5단계를 올려줘.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 지분이 황성택 씨가 49%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꾸밀라고 캐나다 국적 있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만 캐나다 가진 분을 딱 이게 30.6% 30% 넘어야 그게 특례가 되거든. 이렇게 꾸미가지고 그래. 야 1년에 1.5%만 받아 사용료. 이게 전영수 씨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 보면 전영수 씨를 빼놓고는 다 어공이에요. 네. 그렇죠. 정진상이, 김영희, 뭐 김현지, 배소연, 유동규 이게 다 어공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늘공 하나 딱 있는 거야, 전영수. 그러니까 이제 전영수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어공들이 얼마나 이게 호가호의를 하고 그랬겠어요. 예. 그리고
도대체 이게 규정이나 법은 안중에도 없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어쨌든 늘공이지만 최측근이니까 어공들이 저렇게 하는 거를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는 거를 다 이걸 커버해야 되는 역할을 또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주변 측근들이 진짜 문제다.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이번 일로요. 진짜 그 이재명의 이제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봐요. 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연합뉴스 네. 그 민주당 패널하고 저기 방송 대기실에서 이야기하면요. 네. 자기도 이제 이재명은 다 끝났다고 보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여론이 돌아가면 근데 방송에서는 딴소리 해요? 방송선은 계속 힘들죠. 검찰 탓이라고. 참 그거는 이게 모니터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참 그걸들도 힘들게 사네. 힘들죠. 야,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체제로 이제 선거 총선 치르면요. 자기들도 이게 전멸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이게 이재명이가 좀 질서 있게 퇴진하든 뭐 어떻게 하든 좀 정리가 되고 이게 비대위가 새로 참신하게 들었어야 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 이게 끝까지 뭐 완전히 뭐 옥새 들고 감옥 가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공천권 행사나 끝까지 버티면 완전히 이제 전멸이거든요. 예. 그 점에서 이게 저는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으로도 끝났고요. 네. 제가 어제 그 촉구한 거는 이제 검찰도요. 여기 전혀 주눅 들거나 눈치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수사를 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네. 희생을 막으려면 유일한 길은 이재명을 이게 빨리 구속시키는 거.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네. 더 이상 희생을 막으려면 이재명을 이게 빨리 구속시켜 진실을 밝혀야 하면 그래야만 이게 억울한 희생이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어차피 쌍방울 조사인데 다 했으니 쌍방울 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2402호 그다음에 그 정자동 호텔 있잖아요. 네. 빨리 이게 묶어서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이게 국회 통과됩니다. 이번엔 됩니다. 네.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유일한 희생을 막는 길은 이재명의 구속뿐이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김용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 이화영이 제가 아까 논평했습니다만, 아니 이화영 주장대로라면 이화영의 변호사가 주장을 했는데 그 김성태가 북한한테 사기당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화영이 이재명이는 바람잡이 아니냐 그러면 그 논리가 맞다면 제가 그렇게 논평했습니다만 저 이화영 재판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화영은 이제 그 변호사가요. 네. 변호사가 이제 그 이화영이나 그 가족하고요. 네. 엄청나게 지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모라는 변호사가? 예. 서민석 변호사인데요. 네.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입니다. 판사 출신이에요. 아하. 법무법인 해광이라고요. 네. 해광. 거기 그 변호사인데 네. 서민석. 이분이 그 이화영의 변호사인데 네. 갈등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정성호가 가가지고 조중도 하고 그다음에 현근택을 또 붙여주잖아. 아, 감시하려고. 근데 왜 갈등이 많으냐?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의 그 강찬호라고 있어요. 논설위원 기자가. 예. 이분이 그 이화영 부인하고 직접 취재를 했는가 봐. 네. 이화영 부인. 그러면서 이화영이가 지금 부인하고 엄청나게 갈등 관계에 있는 게 부인이 뭐라느냐? 네. 당신이 다 진실을 밝혀라. 당신이 이게 왜 다 떠안고 가려 하느냐? 이러다가 이게 당신 완전히 죽는다. 이래서 이게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것 같아. 네. 근데 변호사는 이재명만 생각하니까 끝까지 이게 한번 싸워보자 무죄로. 이게 지금 변호사의 전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하고 갈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화영의 아들도 쌍방울에 취업했잖아요. 그것도 불법 취업이거든요. 연예기획사에 IOK에 입사해가 1년 있었거든요. 네. 이화영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나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이게 당신이 거짓말 이게 덮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형량만 높으니까 진실을 밝히라. 이런 게 요구인데 네. 아직 변호사 현근택이나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변호를 하는데 네. 그저께 뭐라고 했냐면 재판 넣어가지고 아니 그냥 이제 큰일을 저지른 거죠. 북한을 사기꾼이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북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야 북한에서 여기 재판 주시하고 있어요. 북한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그런 거야. 왜냐하면 이게 그때 송금
대북 제재로 음. 우리 경기도가 사업이나 돈 못 버는 거 뻔히 알면서 음. 너게 북한한테 이게 몰래 이래 보낸 거는 북한한테 쏘고 가지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북한을 사기꾼 취급하면서 너는 바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궁하는 전략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용철 부회장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사람이 공채 일기입니다. 이 사람이 조폭 아니에요. 네. 박용철 회장 똑똑합니다. 2010년에 쌍방울 인수할 때 11년에 입사한 거예요. 박용철 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랬냐면 재판에서 야 우리가 이게 몇 번이나 확인했다. 이화영 측에 돈 보내야 되느냐. 네.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곧 아마 대북 제재가 풀릴 거고 돈 이게 주나면 다 사건 너가 어떻게 혜택을 얻는다. 몇 번이나 확인하니까 보내야 된다. 이래서 이게 믿고 보낸 거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이화영이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네. 본인 형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기 다 뒤집었으니까. 이화영이도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은 이렇게 진실을 밝게 이재명을 책임져라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통 그 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어쨌든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변호사가 생각할 때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 받거나 또는 무죄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그 의뢰인이나 의뢰인 가족들하고 생각이 다를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들은. 변호사는 법에 보면 이게 무조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네. 그거 안 하면 이게 배임죄입니다. 변호사도 배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로지 이게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혹시 예. 서민석이라는 사람 그 이재명이가 의뢰한 거예요? 그래 보는 거죠. 이재명이가 지금- 의뢰자면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전부 그래 보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과 관련된 참모들 재판은요. 네. 전부 이게 그 딱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한테 연루되는 걸 차단하는. 아하. 꼬리 잘라가지고 이재명 보호하는 거. 네. 이거 외에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유동규 씨가 폭로했잖아요. 유동규 씨가 이게 변호사 2명 뜩 보내왔는데 보니까 김의겸하고 통화해가 정보만 주고 검찰이 뭘 묻더냐, 증거가 뭐 있더냐,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묻더냐, 이런 이렇게 비밀만 수집하면서 정보를 누설했다. 네. 그래서 이게 유동규가 국선 변호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아니 현근태가 왜 이화영한테 붙었겠어요? 이화영이가 이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정성호나 현근태가 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전부 그래요. 그런데 그 경우에 네. 뭐 이화영이가 어쨌든 변호사 그 선임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 변호사 당신 변호하러 왔다 이렇게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도 믿죠. 이화영을 좀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한번 이게 다투보자 무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보호해야 당신도 살 수 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검찰 가서 조사를 여러 번 받다 보면 네. 증거가 너무 많잖아. 처음에 박용철도 처음엔 뇌물 안 줬다 그랬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네. 김성태도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안부수도 그렇고요. 다 이게 처음에는 이재명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도 우리가 보호하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런데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흔들리고 돌아서는 알겠습니다. 이런 데 상황인데 예. 제가 이게 이재명과 관련되는 김용, 정진상, 이화영 뭐 이게 변호사들 보면 저는 이름을 꼭 보고 조사를 해봅니다. 아까 제가 서민석도 23기 해광에 뭐 어디 노고 뭐 청주 출생이고 다 조사를 하잖아. 네. 왜냐하면 이게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이게 그 정치할 사람들 아하. 돈이 쌉니다. 원래 이게 선임하면 변호사비가 한 5억에서 10억 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치할 사람들은 너 어느 지역 그래 현근택이 너 중원에 나중에 공천 줄게. 그러면 이게 실비만 받고 해. 그러니까 하는 거죠. 대부분 이래요. 자기가 딱 쓰는 이재명이가 진짜 중요한 자기가 쓰는 있잖아요. 김종근 변호사나 이분들만 진짜 실력자고 어떻게 보면 이게 1캡이 대표였거든요. 자기는 진짜 실력자를 변호사를 쓰고 나머지는 이게 전부 정치에 뜻이 있는 민주당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나눠서 변호를 시키는 그러면 이게 공천권과 변호사비를 맞바꾸는 이런 게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이화영 사건 재판은 그렇고요. 김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화영이 먼저 제가 여기 그 요즘 방송에서 이화영이가 곧 아마 부는 게
그런 이게 법조계에서 계속 나옵니다. 아, 곧 불 거다. 예, 이화영이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데 곧 불 거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대충 가족 이야기 했잖아. 네네. 그 이유가 네 가지인 게 첫째는 이제 그 부인하고 아들이 네. 계속 이 진실을 밝힐 걸 종용하고 있대요. 네네.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이도 이제 그 무죄가 불가능하다는 걸 자기도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는가 봐요. 왜 이화영이는 너무나 많이 만났잖아. 공항에서 자기는 이게 쌍방울하고 잠깐 회의 끝나고 잠깐 봤다 했거든요. 근데 쌍방울 직원이 나가지고 하루 중에서 15분에서 20분 빼고 계속 같이 있었대. 김성태랑. 야, 이런 정이 나온 거예요. 15분에서 20분 빼고 24시간을 같이 있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회의 끝나고 잠깐 봤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원들이 나오니까 야, 이게 무죄가 어렵구나. 이화영도 깨닫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부는. 세 번째가 형량 차이가 너무 큰 게 불면 자기 개인 비리마음에 5, 6년 살아요. 근데 안 불고 끝까지 가다가 북한 그 100억까지 뇌물로 인정되면 3, 40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자기가 친모가 안 불다가 유죄가 나오면 형량이 3, 40년. 불면 5, 6년.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 그런 차이면 예. 다 붑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저너스 딜레마가 바로 예. 그걸 실험에서 보여주잖아요. 예, 그게 세 번째고. 예. 네 번째가 중요한 게 그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상당히 그 갈등이 심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측에서는 이화영이를 원래 모르는 놈이래. 이화영이가 뭐 전문가로 쓴 게 아니고 어허. 괜히 이해찬이가 쓰라 하니까 쓴 거지 보상한. 이해찬이 때문에 이화영을 쓴 거지. 이화영이가 뭐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잘못 썼다. 아하. 이게 사고만 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화영도 이게 이재명하고 아무 동지애가 없잖아요. 네. 둘 사이에 걸어온 길을 보세요. 아니 알로 받겠지. 한 번도 이게 끈끈한 정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화영이가 이해찬의 최측근이고 국회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이화영이를 뭐 사람 이재명이를. 취급, 예, 이재명이를 사람 취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예. 둘이는 이게 끈끈한 동지애가 없으니까 비밀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런 이게 네 가지 이유로 이화영이는 이게 곧 아마 아하. 불지 않겠나. 그저 이런 이게 관측이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설득력 있네요. 예. 예. 뭐 시간 문제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 재판은 어떻습니까? 김용 재판 네. 이거는 이제 그 김용이 빼고 다 이제 진실을 밝히가 김용 빼고는 예. 지금 이제 보십시오.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남욱의 그 최측근 돈 관리하는 게 이몽주입니다. 정몽주 할 때 이몽주. 네. 메모 쫙 다 해놨잖아. 날짜별로. 네. 이몽주. 그다음에 그걸 심부름한 게 김해는 정민용 변호사예요. 정민용 예. 변호사. 그다음에 유동규 씨. 모든 사람들이 넣어가지고 상당히 진술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정민용 변호사 저 김해나 보는 게요. 네. 거의 아마 이게 그 한 8억 6천 중에 유동규 씨가 좀 부끄럽게 자기도 좀 썼잖아. 배달 조금 여기 쓸 수는 있죠. 뭐. 한 1억 4천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한 8억 6천 중에 6억 정도 갔는데 네. 근데 그게 이번에 정민용 변호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게요. 네. 남욱이가 정민용이 주가 정민용이가 유동규 주서 김용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돈을 전달할 시점에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을요 여러 번 만나고 그다음에 통화를 했는데 네. 정민용 변호사 집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거기 가가지고 공중전화로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하고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통화했다는데. 아, 만난 게 3번이고 전화 통화 횟수는 더 많고 더 많고. 만난 게 3번이에요. 근데 근데 요즘 공중전화 요금이 얼마입니까? 저는 뭐 한 번도 써본 한 10년 내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중전화가 아직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 여기 가는 게 있긴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보니까 그래요? 요즘도 이게 100원인지 뭐 200원인지 50원인지 동전이 없으니 와 공중전화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중전화 쓰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법 모의하는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그 유흥업소 신고할 때 112 신고할 때 그 자기 전화 쓰면 이렇게 신고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 아하. 공중전화가 이게 불법 성매매한다 신고하고 이게 있더라고. 따라서 저는 정민용이가 공중전화로 이게 김용과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김용을 3번 만나는데 돈 전달할 그 직후에 3번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을 김용이라고 안 적어요. 수첩에 드론이라고 적어. 드론. 드론. 드론이 뭐냐? 드래곤
드래곤이래. 그걸 이렇게 빼가 드론으로 줄이는데 드래곤이 용이잖아. 그럼 이게 김용이라는 암호문이라는 거. 아하. 김용. 야, 이놈이 진짜 이게 간첩 접선보다 더하다고 어제 이것이 정치에서 간첩보다 했더니 앵커가 간첩을 빼더라고. 아니 간첩들 접선할 때도 비밀로 어떻게 김용을 드래곤을 드론으로 줄이려면 이게 누가 압니까 이걸. 이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참 잔머리들 잘 쓰네. 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한테 5억 주라고 했잖아. 이런 경우에 유동규 입장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희하고 수시로 연락을 만난다. 그러면 이게 배달 사고 100%는 못 내요. 그렇죠. 돈 받은 사람이 어이 군자금 잘 받았다. 뭐 이게 돈 잘 받았다. 고맙다. 요 정도 아직 액수는 말 안 해. 녹음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억 주면 한 뭐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는 자기가 이게 배달 사고 내도 100% 내면 100% 내면 이게 됩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래. 정민용이나 나무기가 김용하고 친한데 잘 만나는데 유동규가 도중에 100% 배달 세고 나면 김용 입장에서는 이게 20억 달라고 난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약간의 배달 사고는 제 경험이 그래요. 안 들킬 만큼 적당히. 그렇죠. 왜 액수까지는 말 안 하잖아요. 보통 돈 줄 때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뭐 좋은데 쓰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것만 봐도 문제고 그 외에도 이게 정민용 변호사가 1억 전달할 때 있잖아요. 그 유원홀딩스라고 유동규 사무실에서 1억 봉투를 만들어놨거든. 근데 이제 김용희가 그 방문했는데 그 가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다. 봉투가 이런 걸 이게 다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줬다고 하는데 이게 김용희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심지어 거예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게 그 5만 원권이 띠지로 묶여졌냐 뭐 아니면은 뭐 고무줄로 묶였냐 뭐 이렇게까지 추궁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더라고요. 하죠. 그만큼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뜻이죠. 특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김용 판사는 저는 무죄노도 저는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사를 했잖아요. 조병구 판사. 제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반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판사가 됐는데 안희정 옛날에 적었잖아요. 안희정. 안희정을 이게 1심에서 무죄를 했던 판사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도 이게 저는 안희정이가 강간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나라 비동의 강간죄 없어야지. 저는 이게 안희정 억울하다 봐요. 강간. 그 판사가 조병구고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있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이제 그 권호수 김건희 여사 네. 그 재판장이 조병구입니다. 아하. 이분이 김용 재판장이에요. 저는 이게 이 조병구를 믿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성실하고 똑똑하고 정치 이념에 그게 판사가 아니에요. 아하. 따라서 이게 뭐 유죄를 하든 무죄를 하든 저는 김용 재판은 조병구 판사한테 믿고 맡기면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저 강제북송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됐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문재인 특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 주장을 제가 이제 방송마다 합니다. 네. 문재인 특검법. 지금 이게 검찰이 제가 이원석 총장을 웬만한 편들어 주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편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모임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원석 총장이 네. 문재인까지 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돌아다녀요. 아무래도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 될 텐데 문재인까지 지금 딱 구속시키는 게 좀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재명도 지금 이게 구속해야 되는 뭐 전략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네. 저처럼 여기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문재인가 주범이고 특검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 안 하면 보세요. 어제 그 공수장이 공개됐거든요. 네. 강제 북송. 네. 그때 그 국정원의 서훈이가 3차장이 반대를 한 거예요. 네. 3차장이 뭐랬냐면 대공수사국에서 법에 근거 없어 안 된다 북송. 그렇지. 반대한 걸 이렇게 밀어붙였죠. 네. 그다음에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 있잖아. 이때 법무비서관이 뭐랬냐면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비서관이. 그냥 북송하려면 법적 근거가 없다. 근데 밀어붙였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서훈이나 정의용, 노영민 이자들에게 그냥 참모들이 법에 근거 없다는 걸 밀어붙였잖아요. 그다음에 배를 납포하기도 전에 북한에 북송하기로 이미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어허. 북한하고 네. 내통이 된 거죠. 네. 원래. 그럼 이게 이 모든 걸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말고 누가 있냐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문재인의 지시나 묵인 없이 그때 문재인이가 모친상을 당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조의문이 오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아시안 총회에 초청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이 지금 이게 문재인을 빼놓고 4명을 기소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검찰이 안 하면 특검해야죠. 이거는 이게 문재인 특검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것도 이게 그 박지원이나 서욱, 예. 서훈 이쪽만 기소해놨잖아요. 문재인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 잠만 자고 있었냐? 헛수합이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는 저는 국기를 흔드는 게 살인 사건입니다. 예. 김여정이가 문재인이를 특등 머저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잠만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해요. 잠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직무유기 잠만 자도 죄죠.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 아침에 보고했거든요. 예. 서훈이가. 네. 따라서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뭐 코바나 콘텐츠는 언론사가 후원 계약 맺은 거잖아요. 이걸 특검하지. 김건희 특검. 말도 안 되는. 또는 이게 50억 중에서 뭐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걸 특검하지. 김만배 누나가. 부산저축은행이나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특검할 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게 문재인 특검으로 우리는 이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듣고 사실 저도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지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 국가의 그 최고 통치권자고 국가 원수니까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당은 다르잖아요. 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말도 안 되는 특검 공세를 한다든지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특검 말도 안 된다고 저지할 것만 아니라 아니 진짜 필요한 이 문재인 국정조사, 문재인 특검 주장을 당에서 해야지. 그럼요.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또 프레지던시로서 직전 프레지던트를 했던 사람에 대한 그런 그 특수한 관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에서 그걸 알아서 풀어가야지. 예. 예? 왜 당이 안 움직이냐 이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저처럼 네, 뭐 패널들이 네, 또는 이제 유튜브에서 문재인 특검 주장하고 네, 그럼 이제 당에서 이제 김기현 체제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네, 제가 여기 최고위원 몇 명한테 이야기했어요 벌써. 네. 문재인 특검 이렇게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 음. 말도 안 되는 게 김건희나 50억 말도 안 되는 특검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네. 저는 이게 문재인 특검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도. 네, 진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예, 김정숙 특검도 필요하다고. 아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죠. 예. 네. 하여튼 좀 당이 이제 좀 체제를 정비했으니까 좀 제대로 경제 민생도 찰리고 제대로 우리 종북 주사파들과의 투쟁에 좀 나를 세워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자연스럽게 저 전대 이후에 김기현 지도부 체제 출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제 그 앞으로 그 전대에서 네.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 통합이다 좀 이게 그 화합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두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나 안철수 네. 이쪽은요. 이쪽은 이게 그 음식으로 치면 제가 아침을 안 먹어 배가 좀 고프긴 한데 음식으로 비유해 보면요. 당을 이렇게 이제 화합할 때 안철수 후보나 이제 황교안 후보는 연포탕을 줘야 돼요.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을 주고요. 안철수와 황교안을 상대로는 연포탕을 줘야 주고. 된다. 그다음에 그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천하람 있잖아요. 이쪽은 이게 그 콩밥을 줘야 돼. 콩밥을 지금 이게 기소합니다. 콩밥을 주대. 이준석이는 지금 이게 검찰에서 이제 기소합니다. 이준석 기소 안 하고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전화해요. 왜 기소 안 하냐고. 검찰에 제가 아는 분이 좀 많잖아요. 기소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올리거든요. 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콩밥을 줘야 되고 기소할 경우에 그 혐의는요. 그 무고죠, 무고. 저 성매매 가로세로. 그게 아니고 성매매, 그거는- 성접대. 성접대.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다만 이 그건 가로세로를 고소한 거 아. 이게 무고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네. 지금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검토해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봐서 콩밥을 주는데 근데 이 자들이 왜 우리는 밥만 주고 반찬 안 주냐 하면 이게 뭐 나올 때 두부 하나 더 주든지 우리 교도소에 넣으면 두부 주잖아요. 콩밥에 두부를 주든지 이거는 이게 연포탕 주면 안 돼요. 이 잘라낼 자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계는 예. 이거는 이게 연대 포용 탕평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죠. 그게 뭐 썩은 환부 방치하면 이게 살이 됩니까? 그건 이게 좀 당장은 뭐 15% 지지가 있으니 당장은 이게 좀 아플지 몰라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도려내면 새살이 돋아. 그럼 이게 15% 이상 더 지지가 넘어옵니다. 넘어오기 때문에 또 그자들은 갈 데도 없어요. 뭐 신당도 못 만들고 이렇게 저는 투트랙으로 김기현 대표가 당을 이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그 콩밥을 대접해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네. 안철수 황교안은 이제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을 대접하지만 그 안철수나 황교안도 뭐 같이 저 응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럼요. 다 밥값은 내야죠. 대권 주자들인데. 아니 밥값은 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밥값을 내야 됩니까? 두 가지 하면 돼요. 예. 두 가지는 이제 그 첫째는 안철수 대표는 제가 이게 안 그래도 문자 지금 보내다가 네. 바로 이제 공수처에 고발한 거 그거 취하야 됩니다. 아니 공수처가 뭡니까 좀 아니, 고발해도 검찰에도 아니고 공수처는 이게 없애야 될 조직이란 말이야. 날치기가 없애야 될 조직이야. 예산만 좀 먹는 조직 아닙니까? 예. 그게 민주당이 공수처 날치기가 통과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공수처에다가 뭐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해 버렸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뭐 성패에 저는 물론 이게 대통령실 공무원이 개입하면 안 되긴 안 되지만 지금 이게 개입했다는 증거나 명확한 게 없어요. 아니 뭐 그것 없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게 강성규 수석이 또 시켰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이게 공수처에 고발하면 대통령하고 정면을 맞서자는 거 아닙니까? 네. 빨리 이게 저는 안철수 대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빨리 이게 공수처 취하세요. 좀 고민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고민거리가 됩니까? 수사 그 결과 논란 몇 년 걸려 공수처는 이게 어차피 수사도 안 해요. 사람도 없고. 혹시 수사 안 하는 걸 알고 글로 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수처 예. 그걸 이게 빨리 고소 취하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화합해서 뭐 자기가 이제 총선 때 뭐 수도권이나 또 이제 이런 데서 역할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나마 네. 저는 이제 그 당을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취하는 이게 자. 연포당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황교안은 어떤 황교안 대표는 이제 예. 부동산 문제를 취해야지. 부동산 문제는 이제 더 거론하면 안 돼요. 어허. 그리고 이제 캠프 일부지만 뭐 5초마다 얼마 올라가니까 부정선거 이것도 이게 증거 없이 그것만 가지고 약합니다. 그런데 그 자꾸 부정선거 언급하면 진짜 미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저는 그 어떻게 주장하지 말고 왜냐면 이게 다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대표도 돼봤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본인이 당대표 됐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0.73차로 졌다. 이러면 이게 제가 부정선거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0.73% 졌으면. 근데 이겼잖아요. 또 이제 어떤 분은 부정선거가 10% 이길 거 0.73 이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 할 것 때문에 0.73도 바꿨겠죠. 따라서 이게 그 저는 깨끗하게 승복하시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쪽에서. 제가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또 부정선거 아니라는 분도 많잖아요. 이쪽으로도 이게 황교안 대표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정말 황교안 대표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본인이 부정선거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4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땅 문제도 이제 저는 깨끗하게 접어야 된다 봐요. 지금 이게 뭐 더 조사 몇 달 해가 뭐 합니까? 이미 다 기차는 떠났고 벌써 네. 떠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게 땅 문제 많이 제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선거 끝나면 다 있자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제가 알기로 이게 용산으로 아마 이사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계속 황교안 대표를 공천 줘야 된다. 중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 친이거로 만나도 황교안 대표를 만약에 배제하면 이거 보수 진짜 분열되면 황교안 대표는 무조건 정치 놓은다. 이준석이하고 틀리다. 그자들에게 공천 안 주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황교안 대표에게 무조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이 탈당해서 그 고영주 변호사 당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씩만 가져가도 수도권에서 어렵다. 따라서 이게 황교안 대표 9%, 한 10% 되거든요. 9%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든 포용해야 되고 황교안 대표를 저는 공천 주고 중용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대가는
저렇게 땅 문제 더 이상 제기하지 말고 예. 또 부정선거보다는 깨끗하게 승복해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댓글에 뭐 이번에 이 당 대표 후보로 나갔던 천모식이라는 자가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람시의 진지론을 얘기하면서 당에 남아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제가 이런 걸 보면 말이요. 이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뭘 좀 알고나 얘기를 하지. 제가 그냥 여기 어디서 주워 듣고 제가 여기 천하람이가 그람시를 읽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치집니다. 진짜 천하람이가 그람시를 읽었으면 천하람이가 이게 그 고대 그러니까 로스쿨로 가지고 참. 변호사에게 그 우리 이근계 사무실 있잖아요. 아 예. 주원 거기 변호사 등록해놓고 순천에 있는데 아 그랬어요. 이자가 이게 제가 민주운동을 하거나 뭐 이론 공부를 한 게 없어요. 그람시를 제가 읽었으면 진짜 손에 장을 치집니다. 예, 그람시의 프리즌 노트북은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서 기억력 천재니까 그람시가 기억력에 의존해서 새로운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 감옥에도 다 검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보내는데 조금이라도 이념적인 색깔이 있거나 정치 투쟁적 색깔이 있으면은 이게 검열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굉장히 문화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이걸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없던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그전에 없던 뭐 헤게몬이라든지 뭐 카운터 헤게몬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알려면 150년의 공산주의 이론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그람시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념적 함축을 갖고 있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딩 그람시 자체가 무지무지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람시 학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부끄럽지만 저도 이게 그람시 뭐 평전이나 요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제가 봤는데 제가 원전 못 봤거든요. 참. 제주에 이제 그람시 원전 제대로 본 사람은 박사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이게 박사님은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교도소에 공부하거든요. 원래 교도소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참. 지금 이게 천하람이가 이게 뭐 진지상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이거야 뭐 이제 그냥 개 짖는 소리라 생각하면 되죠. 아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한 말씀 더 하실까요? 아 저는 이제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미 김기현 체제 네. 제가 이제 예측한 분이 그대로 다 됐고 한 분이 특이하더라고. 태영호. 이분은 이제 제가 본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이제 4.3. 4.3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면서 네, 그렇게 네. 보수층의 지지를 좀 얻은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황교안 대표 측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태영호를 밀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는 이제 이번 지도부가요 상당히 다양하게 잘 구성이 돼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김기현 새 지도부요는 이제 저는 이래 봅니다. 대통령실과 한 몸이다. 대통령실이 머리라면 당은 이게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지금 이게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한일 관계 개선 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당이 이것 때문에 이게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요. 좌파들은 이게 완전히 감정에 호소하거든요. 따뜻한 가슴에. 예. 근데 우리 우파는 차가운 머리, 이성에 호소하다 보면 또 이게 여론에는 밀릴 수가 있어요. 당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일본 문제는 민감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김기현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이나 또는 외교 정책 있잖아. 네. 이걸 완전히 밑받침할 수 있도록 네. 밑에 여론전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나 참 이게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네. 저는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나가야 되겠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네, 김기현이 연포탕 대접하면 그래도 밥값은 들고 가서 멋있게 맛있게 먹자. 네, 뻣뻣한 주먹 서정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